오늘 첫 번째 데스킹 주제는 바로 한반도 안보 문제로 정했습니다. 지난해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다음 주 미국 의회 청문회 증언대에 선다고 하는데요. 고위 탈북 인사의 방미를 승인한 건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라는 분석이 큽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외교 전략들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기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강병규 기자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태영호 전 공사 네. 미국 청문회에 간다는 거 어떻게 성사된 건가요? 예, 일단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적극 추진을 했고 네. 그것이 성사된 겁니다. 네. 원래는 지난 2월에 이제 이 증언대에 서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때 김정남 암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전을 고려해서 이 일정이 좀 미뤄진 것으로 보이고요. 태영호 공사가 이 증언대에 서는 날은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11월 1일입니다. 며칠 앞게 안 남았는데 어떤 증언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인권 탄압이라든지 일단 어떻게 북한이 외화 벌이를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태영호 전 공사의 방미,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현재 북미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간 태영호 전 공사의 발언들 저희가 모아봤는데 잠시 들어보시죠. 김정은이가 다른 일반 간부들을 대할 때는 항상 김정은은 자기가 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너네 말하자면 개돼지 같은 놈들 추버지요. 뭘 모르는 이런 무식한 놈들 이렇게 보는데 모두 다 정보를 딱 은폐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자기와 해당한 것만 딱 김정은한테 보고해서 그걸 김정은을 통해서 정책화해야만이 일반 사람들도 김정은을 신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북한을 바라볼 때는 밑바탕으로 여기고 북한 시스템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김기호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예. 지금 태영호 전 공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정은식 폭정 정치 방식들 이거 굉장히 많이 증언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미 의회에서 증언을 한다면 어떻게 좀 파장이 미칠까요? 이번에 그 의회에 가서 증언하는 게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 외교를 그 의회에서 담당하는데 네. 상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외교위원회가 그 중심축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하원 외교위에 가서 북한의 고위직이 가서 실제로 그 김정은이 대한 그 여러 가지 뭐 개돼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 관상가들에 의하면은 김정은이 관상이 위에는 사자고 밑에는 그 보고상이라서 네. 보고는 주변에 누가 오면 사정없이 맹독을 퍼붓는데요. 네.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우쭐대는 허풍이 있어서 나머지는 다 그냥 아래 꼴로 봐가지고 저 근처 오면 장성택이고 이용호고 그냥 독을 퍼서 죽이는 거죠. 형 어쨌든 간에 뭐 간상가들 이야기지만 여태까지 실태는 그렇게 했던 게 또 사실이고요. 사실이고요. 네네. 예, 또 자기 나이 어릴까 없으니까봐.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지금 그 세 가지가 초점인데요. 첫 번째는 북한이 지금 미국이 지금 주도해가지고 대북 제재를 지난 9월 12일까지 2,375억까지 엄청 많이 했는데 과연 그 대북 제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네. 미국의 또 압박 정책이 제대로 먹힌가? 이거 한번 검증할 기회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외국에 나가 있는 북한 대사관들이 어떻게 이런 자금을 조성하고 회피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노하우를 우리 아무래도 태공사가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태공사에게 직접 들어보고 두 번째는 북한 인권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 문제요. 예, 예. 인권 문제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해보고 네. 또 한 가지는 그 북한에서는 그 최고 존엄이라고 얘기하는데 김정은에 대해서 한번 폭로를 하는 거죠. 네. 이래 되면 뭐 북한이 지금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그 미국의 무력 시위 이런 거에 좀 시달리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것까지 폭로하면은 안팎으로 이제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예, 교수님, 군 지휘관 출신이시니까 저도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자, 일단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가 방한을 한다, 뭐 DMZ 방문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김정은이 지금 아무래도 예민할 것 같아요. 그런데 태영호 전 공사마저 의회에 가서 이렇게 증언대에 서서 북한의 참상을 알린다. 그럼 김정은이 어떤 도발이나 뭐 대응을 할 거라는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정은이가 조금 지금은 도발하려고 그래도 좀 참고 있지 않습니까? 눈치 좀 보고. 예.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완전히 이제 신경질 낼 것 같습니다. 폭발하면서 간부들은 김정은이 현재 어떤 문제가 있냐면 브레이크가 없어요. 아무도 바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얘기하면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조선중앙방송으로 북한의 그 대회를 북한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국무위원장 명의로 사상 최고의 초유의 뭐 최고로 대응한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엊그저께 장사정포가 동해안 쪽으로 이동하는 건 잡혔고 이동식 발사대 이동하는 건 잡혔는데 그 뒤 소식이 깜깜한데 예. 현재 우리가 로널드 레이간 항모 있고 근데 루스벨트와 있고 니미츠와 있고 또 어쩌면 또 켈빈 스노도 투입한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 그 전에 그 스코드 이하를 개량한 약 사거리 470km까지 가는 그 KN-18로 우리가 명명했거든요. 네. 예, 그런 곳을 한번 사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이것을 최근에 지난번에 6차 핵실험할 때 보면 약 100km 상공에서 공중 폭발해서 EMP 효과를 준다. 전자계 펄스. 네. 그러면 항모라도 작동하기가 좀 네, 올라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험성도 물론 띄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네. 태영호 전 공사의 미국 의회 청문회 증언 관련해서 짚어보면은 저는 좀 상당히 이례적인 게 뭐냐면 우리 정부가 이렇게 고위급 탈북 인사를 또 미국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도 승인한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좀 이루어진 건가요? 네, 일단은 그 과거 정부를 살펴보면 이제 그 황장엽 당시 이제 뭐 미국행을 좀 이렇게 가려는 식의 어떤 그 타진을 했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제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남북 정상회담이 실제로 성사가 되기도 했었고 그런 뭐 남북 간의 대화 분위기를 좀 조성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던 때이기 때문에 어쨌든 표면적인 이유로는 미국으로 갔을 때 신병 경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유를 들었지만 여튼 뭐 이제 대화 분위기에 있어서 사실은 북한 탈북했던 고위 간부가 미국에서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했을 때 분위기를 좀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막았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뭐 태영호 전 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국내외 언론들과의 어떤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실제로 국회에 와서 출석하기도 했었고 방송사에 뭐 출연을 하기도 했었고 이런 식으로 많이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특히 지금 북한 뭐 대북 제재 국면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태영호 전 공사가 미국 의회에 가서 증언을 하게 되면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압박 정책에도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데 강병규 기자, 예. 사실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이른바 참수 작전이라는 거 태영호 전 공사는 좀 회의적이다 이런 의견도 내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태전 공사는 누누이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암살과 군사 쿠데타는 현재 북한 구조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내부 봉기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군중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결국 돈뿐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김정은 체제가 지금 현재 정보를 차단하면서 이 뭐 내부 봉기의 가능성을 좀 많이 억누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태 전 공사는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현재 공식 경제보다 지하 경제 그리고 장마당에서 펼쳐지는 경제가 규모가 더 드러나지 않은 큰 경제가 있고 이 자본주의의 경험을 한 그런 군중들이 오히려 현 체제에 대한 불만 그리고 현 체제에 대한 다른 인식을 가지게 되면서 내부 봉기 가능성이 더 높다고 증언한 바도 있습니다. 그 내부 봉기 가능성 관련해서 오늘 또 중요한 자료가 하나 공개됐던데 교화소, 북한 내에 있는 교화소에서 잔인한 고문도 자행되고 있다. 이런 걸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인권위원회가 이제 위성 사진들을 20장 정도를 좀 공개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사진입니다. 자, 좀 보면은 뭐 높은 담으로 일단 뭐 감옥이라든지 관리사무소 및 행정실 뭐 여러 숙소 등을 좀 가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누군가 도주를 막기 위해서 꽁꽁 이렇게 막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이제 사진인데 저는 저게 무슨 군부대인 줄 알았어요. 네. 상당히 여기 뭐 가로막혀 있어서 어떤 보안이 철저한 그런 장소인 줄 알았는데 이제 꽉 막혀 있는 모양새네요. 예,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죠. 네. 그러니까 교화소 도망치기 힘들게끔 저렇게 방어를 해놓은 그런 면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실 자세히 보면 이 사진에서 공개된 게 컨베이어 벨트가 좀 보이거든요. 네. 석회암을 이렇게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도 보이는데 봤을 때 강제 노동을 통해서 그런 석회암을 채굴하고 있고 그 노동비를 아끼려고 이렇게 좀 착취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화소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상당히 허름한데 내부 생활도 상당히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참상이 지금 낱낱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일단 보시는 생활들 정말 자료 화면이긴 하지만 이렇게 강제 노동의 일을 하면서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뭐 시장에서 과도한 건 돈을 번 시장 범죄 경제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교화소에 이제 들어오거든요. 한 주민이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일단 끔찍한 수사를 받는다. 그리고 고문도 받는다. 그리고 탈북을 시도하다가 잡힌 주민 같은 경우는 일단 밥을 좀 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영양실조라든지 약품이 부족해진 현상도 발생한다. 그러니까 일단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일만 시키고 약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런 식의 뭐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서까지 나왔는데도 북한은 자신들의 노동교화소는 이제 낮잠 자는 시간까지 준다 이러면서 황당한 선전전을 펼쳤는데요. 점심 시간에는 잠깐 잘 수 있는 시간도 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식사 시간 식사하고 아침도 해야 돼가지니까 2시간 정도 점심시간을 줍니다. 2시간. 2시간. 예. 1시간 밥 먹고 1시간 오침. 예. 오침도 있군요. 예. 예.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도 나라가 이제 어려움 겪을 때도 이제 우리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교화인들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콩을 수입해서라도 공급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국내 연구소에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또 보고서도 내놨는데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저런 노동교화소에 이제 수감된 적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과 한 면담을 한 결과로 좀 통계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북한 교화소 내에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는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무려 이제 24.3% 4명 중 1명꼴로 사망을 하는 것으로 좀 드러났고요. 그리고 그 사망하는 원인을 좀 살펴보니까 지금 사실 낮잠 자고 뭐 특식도 주고 이런 설명을 하는데 영양 부족이 80.3%나 됐고 그리고 감염성 질환이라든지 호흡기 계통 이런 거는 위생 상태가 엉망이다. 뭐 엉망인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반증이 될 텐데 저런 식의 통계 자료까지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이 바짝 긴장할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바로 북한군 코앞에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매티스 미 국방장관 군복무 시절 미친 개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저돌적인 강골 무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o the north, an oppressive regime that shackles its people, denying their freedom, their welfare, and their human dignity in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the means of delivery in order to threaten others with catastrophe. It's made clear our goal is not war, but rather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자, 김기호 교수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매티스 미 국방장관 말을 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매티스 장관 그러면 미국 내에서도 강력한 매파 중에 매파로 분류되는 인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전쟁이 아니라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습니다. 전쟁의 목표가 아니다. 대신에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다. 이거 대북 메시지라고 분명히 읽힐 수 있는 대목인데 어떻게 하면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룰 수 있습니까? 미국이 말하는 불가역적은 완전 되돌릴 수 없고 검증 가능한 뭐 이른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비핵화로 하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매티스 장관 평상시 발언을 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온건한 발언을 하셨어요. 오히려 이것이 북한을 기만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지만 사실 그 이라크 전쟁이나 걸프 전쟁, 아프간 전쟁에 참여해서 그 뭐 까불면 죽인다는가, 뭐 나는 뭐 실패라는 단어 철자도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에 비해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번만 더 뭐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뭐 완전히 파괴한다는데 그때는 우리가 서울을 큰 피해 안 주고 북한 정권도 제거할 수 있고 핵 미사일 시설 완전히 단번에 제거하겠다. 뭐 이런 말씀이라도 하실 줄 알았는데 아마 저 안에 의미적으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저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굉장히 큰 의미가 실렸을 거라고 봐요. 바로 그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맞습니다. 북한 니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본때를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런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실렸다고 보는데 특히 북한군이 매티스 장관을 보는 눈초리는 어땠을까도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엔사 저거 관리하는 군사정전위원회 정치기획장으로 1년간 있어가지고 저 장소를 수시로 갔었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그 남북 군사정전위원회는 한 회의실에 있고 바로 이렇게 선에서 이렇게 북한 판문각하고 바로 이렇게 쳐다볼 수 있어서
우리 누가 가기만 해도 북한군이 다 쌍안경 가지고 저희를 쳐다보거든요. 근데 이번엔 뭐 매티스 장관이 갔으니까 다 면밀히 이렇게 관찰했겠죠. 맨 처음에 우리 송 장관이 이제 약간 가만히 안 두겠다는 식으로 강력히 얘기했고, 근데 매티스 장관은 좀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저거 말고 저기서 조금 올라가면 관측소 OP-5렛이라고 한 25m 이렇게 북한을 내다보는 곳이 있어요. 네, 네. 거기 올라가서 다 보셨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은연중에 불가역적으로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갖 수단을 강구해서 반드시 만들겠다. 막 그런 것을 아마 은연중에 표시 안 했나 싶습니다. 네, 미 국방장관이 지금 판문점 또 특히 북한 앞에서 25m 바로 앞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메시지를 내놓는 것, 북한 내에서도 굉장히 위압감을 느꼈을 거라고 보는데요. 반대로 북한 내에서는 반미 감정도 들끓고 있답니다. 강병규 기자. 네. 지금 김정은이 섬유 공장을 방문했던 모습을 지금 북한이 최근에 방영을 했는데 거기서도 반미 감정이 드러나는 대목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북한에 있는 유일한 미국인이죠. CNN의 윌 리플리 기자가 네. 저 북한의 섬유 공장을 찾아갔는데, 자, 지금 보시는 이 뒤에 문구 보십시오. 트럼프를 찢어 죽이자라는 그런 문구입니다. 자, 저 문구를 봤을 때 미국인 윌 리플리 기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 미국에 대한 뭐 어떤 강력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를 진짜 이렇게 찌르는 듯한 그런 그림도 그려져 있고요. 섬유 공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대북 제재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많이 수출길이라든지 원료 뭐 수입길이 막히게 되면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공장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런 미국에 대한 강한 반발감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라고 좀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저런 일반 공장에서까지 저렇게 반미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 안보 문제가 그만큼 위중한 상황이기도 한데 트럼프의 방안에 북한의 도발설까지 국내 정치권도 북한 관련 외교전에 주목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방미 중에 있는데요. 홍 대표 미국 내 언론사 기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김정은을 깡패라 비유하면서 트럼프 방식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어떤 목소리일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깡패를 다룰 때는 깡패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대해야지 깡패를 다룰 수 있습니다. 깡패를 다룰 때 신사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서 깡패들이 말 듣습니까? 그래서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다루는 방식은 저는 아주 적절한 방식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노은지 기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다루는 방식 아주 적절한 방식이다. 홍 대표 지금 지지한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저게 지지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깡패를 다룰 때는 깡패 같은 방법을 해야 된다. 그러지 트럼프 대통령이 깡패 같다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별 생각 없이 한 말일 겁니다. 홍 대표의 평소 스타일을 봤을 때 그래서 그냥 저런 비유를 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방미 중인데 홍 대표가 지금 미국에서 연일 그 우리 문재인 정부 체제에서의 안보관을 비난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뭔가 뜻이 잘 맞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데 뭐 한 가지 일화를 또 공개를 했는데요. 이제 앞서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만났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 측에서 우리 정부에 그 사드 빨리 조속히 배치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금 답답해하는 심정을 우리 미국 측은 이해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런 에피소드까지 공개를 하면서 우리는 미국 정부와 뭔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 미국에서 노은지 기자, 오늘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내놨어요. 네. 안보 영수회담 1대1로 합시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청와대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청와대에서도 즉각 반응을 내놨는데 네. 일단은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뭔가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겠다. 그리고 뭐 답을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 준비도 해야 되고 동남아 순방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된다. 그리고 해외 순방 뒤에 뭐 홍 대표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청와대 관계자가 강조를 한 거는 홍 대표만이 아니고 홍 대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서 1대1 영수회담은 절대 하지 않겠다. 만날 거면 여야 대표들 다 만나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만남이 성사되든 성사되지 않던 간에 여야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뜻을 모으고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 문제요. 예, 예. 인권 문제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해보고 네. 또 한 가지는 그 북한에서는 그 최고 존엄이라고 얘기하는데
김정은에 대해서 한번 폭로를 하는 거죠. 네. 이래 되면 뭐 북한이 지금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그 미국의 무력 시위 이런 거에 좀 시달리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것까지 폭로하면은 안팎으로 이제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예, 교수님, 군 지휘관 출신이시니까 저도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자, 일단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가 방한을 한다, 뭐 DMZ 방문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김정은이 지금 아무래도 예민할 것 같아요. 그런데 태영호 전 공사마저 의회에 가서 이렇게 증언대에 서서 북한의 참상을 알린다. 그럼 김정은이 어떤 도발이나 뭐 대응을 할 거라는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정은이가 조금 지금은 도발하려고 그래도 좀 참고 있지 않습니까? 눈치 좀 보고. 예.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완전히 이제 신경질 낼 것 같습니다. 폭발하면서 간부들은 김정은이 현재 어떤 문제가 있냐면 브레이크가 없어요. 아무도 바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얘기하면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조선중앙방송으로 북한의 그 대외적인 증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태영호 전 공사의 방미,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현재 북미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간 태영호 전 공사의 발언들 저희가 모아봤는데 잠시 들어보시죠. 김정은이가 이 다른 일반 간부들을 대할 때는 항상 김정은은 자기가 그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너네 말하자면 개돼지가 추버지요. 뭘 모르는 이런 무식한 놈들 이렇게 보는데 모두 다 정보를 딱 은폐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자기와 해당한 것만 딱 김정은한테 보고해서 그걸 김정은을 통해서 정책화해야만이 일반 사람들도 김정은을 신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북한을 바라볼 때는 밑바탕으로 여기고 북한 시스템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김기우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태영호 전 공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정은식 폭정 정치 방식들 이거 굉장히 많이 증언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미 의회에서 증언을 한다면 어떻게 좀 파장이 미칠까요? 이번에 그 의회에 가서 증언하는 게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 외교를 오늘 첫 번째 데스킹 주제는 바로 한반도 안보 문제로 정했습니다. 지난해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다음 주 미국 의회 청문회 증언대에 선다고 하는데요. 고위 탈북 인사의 방미를 승인한 건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라는 분석이 큽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외교 전략들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기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강병규 기자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태영호 전 공사 네. 미국 청문회에 간다는 거 어떻게 성사된 건가요? 예, 일단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적극 추진을 했고 네. 그것이 성사된 겁니다. 네. 원래는 지난 2월에 이제 이 증언대에 서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때 김정남 안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전을 고려해서 이 일정이 좀 미뤄진 것으로 보이고요. 태영호 공사가 이 증언대에 서는 날은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11월 1일입니다. 며칠 앞게 안 남았는데 어떤 증언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인권 탄압이라든지 일단 어떻게 북한이 외화 벌이를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국무위원장 명의로 사상 최고의 초유의 최고로 대응한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엊그저께 장사정포가 동해안 쪽으로 이동하는 건 잡혔고 이동식 발사대 이동하는 건 잡혔는데 그 뒤 소식이 깜깜한데 예. 현재 우리가 로널드 레이건 항모 있고 근데 루스벨트와 있고 니미츠와 있고 또 어쩌면 또 켈빈 스노도 투입한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 그 전에 그 스코드 이하를 개량한 약 사거리 470km까지 가는 그 KN-18로 우리가 명명했거든요. 네. 예, 그런 곳을 한번 사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것을 최근에 지난번에 6차 핵실험할 때 보면 약 100km 상공에서 공중 폭발해서 EMP 효과를 준다. 전자계 펄스? 네. 그러면 항모라도 작동하기가 좀 네, 곤란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험성도 물론 띄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네. 태영호 전 공사의 미국 의회 청문회 증언 관련해서 짚어보면은 저는 좀 상당히 이례적인 게 뭐냐면 우리 정부가 이렇게 고위급 탈북 인사를 또 미국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도 승인한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좀 이루어진 건가요? 네, 일단은 그 과거 정부를 살펴보면 이제 의회에서 담당하는데 네. 상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외교위원회가 그 중심축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하원 외교위에 가서 북한의 고위직이 가서 실제로 그 김정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뭐 개돼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관상가들에 의하면은 김정은이 관상이 위에는 사자고 밑에는 그 보고상이라서 네. 보고는 주변에 누가 오면 사정없이 맹독을 퍼붓는데요. 네.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우쭐대는 허풍이 있어서 나머지는 다 그냥 아래 꼴로 봐가지고 저 근처 오면 장성택이고 이용호고 그냥 독을 퍼서 죽이는 거죠. 형 이게 어쨌든 간에 뭐 간상가들 이야기지만 여태까지 실태는 그렇게 했던 게 또 사실이고요. 사실이고요. 네네. 예, 또 자기 나이 어릴까 업신일까봐.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지금 그 세 가지가 초점인데요. 첫 번째는 북한이 지금 미국이 지금 주도해가지고 대북 제재를 지난 9월 12일까지 2,375억까지 엄청 많이 했는데 과연 그 대북 제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네. 미국의 또 압박 정책이 제대로 먹힌가? 이거 한번 검증할 기회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외국에 나가 있는 북한 대사관들이 어떻게 이런 자금을 조성하고 회피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노하우를 우리 아무래도 태공사가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태공사에게 직접 들어보고 두 번째는 북한 인권 문제가